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3월 18일 날 제가 방송 제목이 노빠 긁어 부스럼 트라우마 견디다 전 중수부장 반격이라고 하는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책을 사보기 위해서 그저께 그러니까 오늘이 22일이니까 그저께 월요일날 교보문고 그리고 영풍문고 연신내문고 그리고 화정동의 한양문고 제가 주로 이제 가서 그 책을 구입했던 서점에 전부 전화를 했더니 전부 다 책이 매진돼서 24일 날 나온다고 그럽니다. 24일 날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어제 오후에 광화문에 있는 어느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이 책을 한 권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자세히 어제 저녁에 보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썸네일의 내용,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러니까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표지를 지금 현재 썸네일로 만들었고, 부제로는 견강부의 억지대법 걷어치워라 역겹다 이런 부제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책이 나온 이후에 오늘 또 방송을 보면은 정말로 좌파 농객뿐 아니라 좌쪽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역겹습니다. 하나 반성하는 그런 반성하는 어떤 그런 멘트가 하나도 없이 소위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또다시 이렇게 책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내면서 역시 정치검사 이인규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좌파의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오늘 또 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방송을 보면서 몇 분의 소위 논객들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김광삼 변호사가 중립적인 패널로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어제 들어보니까 김광삼 변호사도 자기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신선함 정책에 굉장히 호감이 갔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사실 되어진 일을 육가문 측에 의해서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육가문 측에 의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한 사람을 이렇게 폄훼를 시키고 폄하를 해버리고 짓뭉개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 책을 낸 것은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한 15년 동안 검사를 했던 중수부장을 갖다가 인간 이하로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광삼 변호사도 이인규 중수부장이 책을 낸 그 이유를 이해를 하겠다 이래 하면서 어차피 책에 나왔으니까 사실관계는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개진을 했고요.
최봉묵 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지는 좌파에서 하는 얘기들이 전부 견강부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강부회. 견강부회를 다시 한번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제가 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주장하는 이런 견강부회라고 하는 거 정말로 역겹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소위 쉽게 말하면은 공천이라고 하는 걸 한 장 받기 위해서 묵묵부담 뿔마린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는 대한민국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하는 이 민주당에 관계된 그 군상들, 구성원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다시 개조를 하지 않으면은 다시 바꿔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저 어제 오후에 그 책을 한 권 제가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 책 내용이 표지에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인규, 이런 표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민주당에서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투 트랙으로 해 나가고 있는 처신이고, 그런데다가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했던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 아이는 나와서 세 가지 안을 얘기를 했는데, 시계를 받은 건 맞다, 돈을 받은 건 맞다, 다 맞는데 지금 고발할 것이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왜 우리가 그 것에 고발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장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맡기느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유명하게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방송되고 있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것에 그 학폭에 관한 것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박연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연진이가 그 이인규라고 이제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니까 김근식 지금 송파 갑 위원장인가요? 그 김근식이 나와서 박연진이는 이인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양숙 여사가 돈 받은 사실을 실토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번 해버리면은 깨끗하게 끝나는데 그거를 못 하는 겁니다. 그거를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리고 밑에 짜부러기들에게 가가지고 견강부회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수사를 했던 것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영구 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발을 하면은 더 사실적인 관계. 지금 현재 이 책을 쓴 이인규 부장은 메모를 했던, 수사를 하면서 자기가 메모했던 것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발을 하게 돼서 다시 수사가 벌어지게 된다면은 그 영구 보존된 수사 기록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서 얘들은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아이들은 국정조사나 무슨 그 과거사 진상위원회 그것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 녹화가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순간을 모멸하기 위해서 각 패널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억지 떼법으로 이인규 중수부장을 지금도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로 역겹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조민이라고 하는 애가 그 조국의 무슨 북 콘서트에 나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는 정말로 청렴 결백하고 정말로 논리 정연한 사람이라고. 이게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 정말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누구나가 땀 흘려서 바르게 사는 이런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추미애라고 하는, 그리고 박범계라고 하는, 윤미향이라고 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 더 이상 봐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과감하게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나서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2020년 4월 15일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인용을 하지 않고 용인병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6시까지, 아침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옮기고 7시서부터서 개표를 시작하지요. 7시서부터 개표를 시작해서 12시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4월 16일 오전 7시 07분이죠. 그러니까 12시 7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용인병의 미래통합당 이상일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정춘숙 후보가, 그러니까 7시에서 12시까지는 유력 53.7, 4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시부터서 2시 반까지 사전투표함을 개함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일이하고 정춘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시 반의 결과는 여러분 51.1, 47.5로 이렇게 정춘숙과 이상일이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에 개최되는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야 되고, 만약에 사전투표를 하게 된다면 24시간 동안 사전투표일을 투표일과 가까이 이렇게 연달아서 하고, 그 사전투표함을 CCTV로 24시간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는, 그리고 손으로 개표하는 전자개표기를 쓰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53%, 45%, 8%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51%, 47.5%면 3.6%인데 그러면은 11% 정도가 이렇게 뒤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태극 FM의 방송을 보시는 대통령실과 그리고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께서는 정말로 이게 부정선거의 확증이라고 하는, 빼박 증거라고 하는 내용을 인지하시고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내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는 부정선거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이 쓰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 책 제목만 비춰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제가 중요 부분은 거의 다 봤습니다. 예. 법적 이렇게. 예. 지금 600만 달러 천윤곽 녹연평과 이상 등의 미략 칼끝은 노무현에게 권양숙과 주변에 책임을 돌리다. 노무현 여론의 문매. 노무현 당신이 죽어야. 그러니까 진보좌파 그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노무현과 강금원. 저는 노무현의 얘기입니다. 저는 민주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여기 이제 묻혀버린 진실. 시계는 뺍시다. 쪽팔리잖아. 이렇게. 그리고 박연차가 한 거, 대통령님 웃잘라고 이러십니까? 예. 노 전 대통령 논두른 시계에 그리고 수사 때 애우 다했다. 그 다음에 부엉이 바위 변호인 문재인의 책임 노무현 공소금 없음 수사 기록 연구 보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에필로그 사실보다 위대한 진실은 없다. 이제 부록으로서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시계는 피아제 시계고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 원. 뭐 그 정상문 총무비서실장이 2004년부터서 2007년까지 이렇게 뭐 특활비를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후위를 기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전 중수부장 이인규 전 중수부장께서 쓰신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그리고 부제로는 견강부에 억지떼법 걷어치워라 역겹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감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